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뉴저지주에서도 2차 봉쇄령이 예상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는 소매업체가 오는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야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미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스크벨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점점하고 있지만 대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각 한인 단체가 KA Vote Taskforce를 발족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의 총에 사살된 월터 월리스 주니어의 죽음으로 27일 브루클린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 백신 공급 시 6개월 안에 성인 70%에게 예방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KBTV 뉴스 9 김세연입니다. 10월 28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재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뉴저지주에서는 10일 연속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2차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일 기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51만 6,898명이며 사망자는 7,7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7곳에서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최소 21개 주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다호, 텍사스, 유타, 위스콘신 주에서는 늘어난 환자 수로 인해 병원 수용 능력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추가 임시 진료소를 가설하고 장의업체에서는 추가 냉장시설까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일 기준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율은 2.48%, 일주일 평균 확진율은 1.66%로 나타났으며 뉴저지에서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663명을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2차 셧다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최대 도시 누아크의 경우 어제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2주간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 등을 제외한 비필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후 8시 영업 종료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뉴저지 내 한인 밀집 지역 역시 버긴 카운티 152명, 유니언 238명, 에섹스 219명, 허슨 181명, 미들섹스 151명, 퍼세이크 107명 등 6개 카운티 내 1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현재까지는 주 전체에 내려질 조치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피했지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제2차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커네티컷 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율이 4.2%까지 치솟으면서 지난 6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도 연말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현재 뉴욕시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항공기 탑승 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시는 소매업체가 오는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야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소매업체가 오는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야외에서 오픈스토어를 운영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스토어 프런트라는 이 새 프로그램은 지난 몇 달 동안 뉴욕시 식당들이 야외 영업을 한 것과 유사한 모델로 연말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소매업체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 뉴욕시에 약 4만 개의 소매업체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소매업체로는 주로 1층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의류, 식품점, 세탁소 등이 해당되며 야외 판매가 금지된 품목으로는 주류, 담배 등입니다. 단 미용실은 야외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소매업체는 매장 앞 보도를 사용하여 야외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차량 통행이 차단된 거리에서는 매장 앞 연석 차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거리에 붙어 있는 3개 이상의 매장들이 함께 신청해 야외 영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 소매업체들이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말 연시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쇼핑도 필요하지만 뉴욕시 현장에서 물건을 구매해 소매업체들의 사업체를 늘리고 재정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미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선 반면 최대 격전지인 썬벨트에서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팽팽한 승부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11월 3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공동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주에서 각각 7%포인트, 17%포인트 앞서 우위를 차지했으며 주로 여성과 중도, 무당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성 유권자층에서 바이든 후보는 60%의 지지를 얻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36%에 그쳤으며 중도층에서는 바이든이 67%, 트럼프가 25%로 나타났습니다. 무당층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52%의 지지를 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7%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이른바 남부 썬벨트에서도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0.4%포인트로 역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지난 14일 3.3% 바이든이 앞선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재 0.7%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애리조나도 지난 17일 격차가 4%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2.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썬벨트 지역은 오차 범위를 감안했을 때 동률이어서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북부 지역 3개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선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모두 이길 경우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선거 분석 웹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바이든 후보가 미시간에서 8.7%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위스콘신에서도 7.8%포인트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바이든이 3.8%포인트 리드하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주는 아직 승부를 점치기에는 어려운 곳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행 4일째인 현재까지 7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대선 사전투표를 실시한 뉴욕주에서 투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선관위는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투표소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30일에서 31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되며 사전투표 마감일인 11월 1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24일, 뉴욕주에서는 21만 2,243명이 투표를 마쳤고 25일에는 21만 245명, 26일에는 29만 42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사전투표 개시 첫날 9만 3,820명이 몰렸고 둘째 날인 25일에는 10만 85명,
26일에는 12만 808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조기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운 것은 대선 당일 긴 대기 시간을 피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사전 투표소 방문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까지 미전역 7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사전 투표에 참여했으며 전체 등록 유권자 1,300만 명 중 5.6%가 기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4년 전 대선 당시 사전 투표수를 뛰어넘는 수치로 이전 대선에서는 총 5,800만여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 투표율이 1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참여를 두고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서는 우편 투표의 경우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현장 조기 투표가 실시된 이래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어 경합주에서 양당 지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많이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볼 때 대선 당일 초기 개표 결과가 공화당이 우세로 나타나다가 우편 투표 개표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역전할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1월 3일 실시되는 미 대선을 앞두고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각 한인 단체들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등 각 비영리 단체는 KA Vote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과 각 한인 단체 관계자는 본사를 방문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KA Vote라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 안에는 전국적으로 여러 한인회들 또 비영리 단체들이 같이 노력을 합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인들이 누구를 찍든지 간에 이번 투표에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 사회가 투표를 꼭 해야지만 우리가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주류 사회에서 우리 권익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투표 참여와 관련한 정보를 KA Vote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 등록 캠페인,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트로트 콘서트 등 캠페인을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KCS 김영미 부회장은 사전 투표소가 설치된 KCS 커뮤니티 센터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주고 있다며 한인과 아시안 유권자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투표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로부터 내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10월 초부터 민권센터 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전화와 문자를 통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며 현재까지 8만 명에게 투표 독려 문자 발송과 3천 가구에 전화 걸기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투표는 밥입니다. 여러분 투표에 참여하셔야 정부의 재정 지원도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표 참여 시 주의할 사항으로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 용지를 작성할 때 유권자 등록 용지와 같은 서명을 할 것과 투표 용지를 꼭 미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투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와 민권센터, 시민참여센터 등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표에 꼭 참여하세요.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에 의해 총에 맞아 사살된 월터 월리스 주니어의 죽음으로 27일 브루클린에서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확산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ABC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브루클린에서 월터 윌리스 주니어의 죽음에 대한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해 2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NYPD는 이 시위로 인해 5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으며 39개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과 9개 NYPD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자들은 작은 쓰레기통에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시민과 경찰에 대한 폭력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재산 파손과 화재를 일으킨 위반 사항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위반은 기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클린 항의 시위는 26일 필라델피아에서 오후 4시 경찰 총격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경찰은 흉기를 가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 흉기를 가진 사람은 흑인 남성 27세 월터 웰러스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웰러스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웰러스는 경찰을 향해 다가갔고 결국 2명의 경찰은 각각 7발을 쐈습니다. 웰러스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필라델피아 시내에선 항의 시위가 일어나 300여 명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차에 불을 지르고 주변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 여러 곳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위대 해상 과정에서 경찰관 30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물건을 훔치고 경찰을 때린 혐의로 91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노조는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선을 6일 앞두고 경찰 총격으로 인한 흑인 사망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초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성인 70%에게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6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면 의료 관계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의 우선 접종을 시작할 것이며 6개월 내에 주 전체 성인 인구의 70%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전했습니다. 주디스 퍼시칠리 보건국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든 스테이트의 900만 주민 중 약 8만 1,000명이 매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 단순히 서두르지 않고 백신이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고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8개월 동안 사망자 16,000명으로 뉴욕주에 이어 많은 피해를 입은 주 중 하나입니다. 한편 1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양시설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18일 뉴욕 주정부가 22만 명의 뉴욕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배포 초안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면 우선 의료진 및 장기 요양시설의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을 시작합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이 같은 계획은 특히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주민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며 감염 취약계층과 필수 근로자들이 우선 수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초안입니다. 또 코로나 백신이 아직 개발 중이라는 현 시점에서 분명하지 않은 백신의 가용성, 승인 시점, 연방 및 주 책임 할당,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언제든지 이 계획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에스더하 재단이 11월 9일 오후 7시에 코로나19와 정신건강을 주제로 조울증에 대한 온라인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세미나는 컬럼비아 대학 정신과 오기영 전문의사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화 917-993-2377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저지 몽클레어에 있는 쿠반피트 레스토랑이 상습적인 식당 실내 영업 위반으로 26일 문을 닫았습니다. 주정부에 의하면 이 식당은 식당 실내 영업이 금지됐던 8월에도 영업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 25% 수용 인원만 받는 조건부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을 때도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의 대표인 레스타 이노는 11월 19일 머서 카운티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스태튼 아일랜드 브래들리 스트릿과 퍼디 애비뉴 교차로에서 토요타 시에나 미니밴을 운전하던 76세 한인 김모 씨가 당시 길을 건너던 80세 노인 아나스타시아 디아즈를 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김모 씨는
지난 23일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00달러, 운전면허 정지를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1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썸머타임이 11월 1일 일요일에 새벽 2시가 새벽 1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토요일 잠들기 전 시계바늘을 1시간 빠르게 조정하면 됩니다. 예로 밤 9시에 취침하면 시계를 밤 8시로 변경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뉴저지주에서 확진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여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